건강을 나누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. 오늘은 턱 관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턱 관절에 아픔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상추쌈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입을 벌려서 칫솔질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턱 관절을 아파 보시면 그런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또 이렇게 두통과 함께 턱 관절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. 턱 관절은 두 개의 골 쪽, 이 머리 쪽과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입을 벌리고 다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잖아요.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도 이 턱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. 턱 관절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몸 안에 모든 근육이 경직됩니다. 그런데 이 턱과 두개골 쪽을 이어주는 이쪽의 근육도 경직이 되면서 그것에 그 관절을 부드럽게 이게 잘 벌리고 다물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물론 관절이 있겠죠.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뺨을 심하게 맞았을 때도 그렇게 올 수가 있고요. 교통사고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부터 불편해지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상추쌈을 크게 싸서 입을 쫙 벌리다가 딱 소리가 나면서 더 이상 다물기도 또 다시 열기도 힘들 그런 때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손가락 세 개가 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벌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들어가질 때 우리는 턱 관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좀 미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충분히 벌어져야 될 텐데 정말 너무 벌리기가 힘들어요. 물론 입이 작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. 그러나 다른 일로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 손가락 셋을 세로로 넣거나 가로로 넣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. 잘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턱 관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. 턱 관절은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을 꽉 물거나 하면 이쪽으로 경직이 되면서 관절 쪽으로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이를 많이 갈아가지고 턱 쪽에 무리가 오면서 턱 관절이 생기기도 하겠죠. 그리고 어떤 분들 양악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도 턱 관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양방에서는 주로 이제 턱 관절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심할 경우에. 근데 수술을 해놓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다시 수술한 곳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생활 습관에서 입을 천천히 벌리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. 어떨 때 갑자기 하품하게 될 때 있잖아요. 너무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혀 전체를 입천장 위에다 다 붙여서 벌리면 그 맘대로 입이 막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절제된 그 입 모양을 하게 되니까 턱을 무리하게 벌리지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씹을 때도 천천히 씹으시되 질긴 거 그리고 딱딱한 거 먹다가 딱 하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강한 사람도 있어요. 관절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모든 것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겠죠.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질긴 거,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 자주 씹는다거나 또는 껌을 늘 씹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 턱 관절이 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모든 것에 무리한 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
입을 움직일 때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턱 관절을 앓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. 그리고 정말 말도 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식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체중도 계속 줄어가시는 분도 있고요.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고통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사지를 한다고 너무 많이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팔이 늘어났다거나 다른 관절이 다쳤을 때도 너무 무리하게 그것을 풀어준다고 운동하다 보면 더 심하게 되는 거 아시죠? 그냥 어느 정도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힐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. 턱관절도 마찬가지로 꼭 눌러서 하나, 둘, 셋, 넷, 20까지 세시고 쉬었다가 또 눌러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3, 4회 정도 눌러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을 너무 막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또 거기 관절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. 또 온찜질을 하고 싶을 때에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안 좋아요. 한 5분 정도 뜨겁게 해주셨다가 또 차가운 걸 놔두셨다가 찬 것과 뜨거운 것을 반복해 너무 아프실 때는 뜨거운 것과 찬 것으로 이렇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5분씩 번갈아 가면서 뜨거운 것으로 또 좀 있다가 차가운 것으로 아니면은 뜨거운 것을 15분 정도 하시다가 차가운 것으로 바꿔주셔서 거기를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추쌈 드실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 작은 소소한 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방에서는 관절에 또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는 염증을 좀 풀어주는 또는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한방 과립제가 많이 있습니다. 너무 염증이 심할 때는 한방 과립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